Ciao a tutti!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라치아입니다.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가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한국은 벌써 2학기가 시작이 돼서 바쁜 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탈리아는 아직까지도 놀랍게도 방학 중이랍니다. 드디어 다음 주부터 로마도 개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학 준비로 좀 바빠서 제가 2주 동안 영상을 못 올렸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그라치아의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기한 잡학사전이라고 바로 알쓸신잡입니다. 여러분 꽤 많이 이탈리아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라치아의 알쓸신잡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로 이탈리아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 음악의 본고장, 클래식의 본고장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데요. 클래식을 대표하는 두 악기를 바로 이탈리아에서 세계 최초로 발명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말 유명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리스트가 이런 찬사를 남긴 악기라고 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기들 중 단연 최고는 피아노다. 첫 번째 악기는 바로 피아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유럽을 대표하는 악기죠. 바이올린입니다. 피아노 같은 경우엔 1698년 이탈리아 사람이었던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포리라는 사람이 챈발로의 바디를 사용해 피아노 에 포르테라고 하는 악기를 발명했. 이것을 피아노의 발명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 후 독일 사람에게 크리스토포로 형의 원리가 전달이 되고 1795년 영국식 피아노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어로 피아노를 피아노 포르테라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음악 용어 피아노라는 건 살살이란 뜻이고요. 포르테는 세게라는 뜻입니다. 이 악기의 이름은 살살과 세게예요. 정말 귀엽지 않나요?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도 16세기에 이탈리아 북부 지방인 브레샤, 크레모나 등의 지방에서 사용되고 있던 현악기를 개조해서 만든 악기라고. 처음엔 3개의 현밖에 없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오늘의 모습인 4개의 현의 모습으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약 400년 동안 기본적인 구조가 거의 변하지 않은 그런 악기라고 합니다. 그 옛날엔 지금과 비교했을 때 진짜 환경이 열악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단한 악기들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음악에 대한 열정 때문인지 오페라 하우스도 바로 이탈리아에서 세계 최초로 처음 만들어졌다고. 비록 지금은 오페라 하우스 하면 제일 먼저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가 떠오르시겠지만 원조는 이태리랍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너무 유명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음식, 바로 피자. 피자의 역사는 이미 기원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정도로 진짜 깊은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 옛날부터 효소의 원리를 사용해서 이 소뚜껑 있죠? 뚜껑으로 납작하게 누른 평평한 그 빵을 오븐에 굽는 형식으로 피자를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탈리아 국기 색깔 기억나시나요? 초록색, 흰색, 빨간색인데요. 이탈리아 국기의 색깔을 똑 닮은 이탈리아 피자가 있어요. 초록색을 상징하는 바질, 그리고 하얀색을 상징하는 모짜렐라 치즈, 마지막 빨간색을 상징하는 토마토를 이용해 만든 초록색, 흰색,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바로 마르게리따라고 하는 피자인데요. 이탈리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 가는 피자집을 갔을 땐 제일 먼저 마르게리따 피자를 먹어봐라. 만약 그 마르게리따 피자가 맛있다면 그 피자집에 있는 모든 피자는 맛있을 것이고, 만약 마르게리따 피자가 맛이 없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라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마르게리따 피자를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약간 우리나라의 김치찌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89년 당시 사보이아 왕가의 마르게리따라고 하는 여왕에게 처음으로 이 피자가 헌정이 됐기 때문에 그 여왕의 이름을 가져와서 마르게리따라는 피자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 이탈리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스파게티잖아요. 스파게티는 당연히 이태리 거 아닌가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스파게티는 기원전 4세기경에 인도에서 제일 먼저 발명이 됐다고 하고요. 그 후 13세기경에 마르코폴로라는 이탈리아 셰프가 중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그 비법을 전수받아 이탈리아로 가지고 오게 됐다고 합니다.
이건 되게 의외죠. 세 번째는 바로 은행입니다. 1472년에 몬테 데이 바스키 디 시에나라고 하는 최초의 은행이 생겼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이미 은행이라는 제도를 가질 만큼 정말 앞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럴 때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정말 조상을 잘 만났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유명한 말 있는 거 아시죠? 유럽 사람들은 조상 잘 만나서 아직까지 벌어먹고 산다. 이 은행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직까지도 이탈리아의 우니크레딧 그리고 인테사 산파올로와 같이 제3대 은행으로 꼽힐 만큼 대단한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처음엔 이 시에나 은행에 농기구 혹은 금 조각 등을 담보로 맡기고 낮은 금리로 긴급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돈을 예정된 시간 안에 갚지 못할 경우 이 물건들은 다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쭉 시간이 지나 르네상스 시대 때 바로 이 시에나 은행이 급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시에나가 피렌체랑 되게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피렌체는 바로 르네상스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정말 유명한 화가라든지 조각가들이 피렌체에 많이 탄생을 하게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그 사람들을 보려고 그 작품을 보려고 피렌체로 몰리게 돼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술 작품이라는 게 하루 이틀 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처음부터 모든 끝까지 과정을 다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피렌체에 장기 투숙을 하게 됩니다. 장기 투숙을 하면 할수록 돈을 자꾸 쓰게 되고요. 마련해온 돈을 다 쓴 나머지 대출 받게 됩니다. 이 르네상스를 지나서 드디어 이 시에나 은행은 어마어마한 그리고 거대한 금융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500년이 넘도록 계속 쭉 이어져 내려오는 기업이 세계에 몇 개나 있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이태리 여행하시면 피렌체는 꼭 한 번씩 방문하시잖아요. 아직까지 시에나는 못 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진짜 다음에 꼭 오시면 시에나 강추드려요. 좁은 골목들을 지나다가 탁 트인 시에나의 하이라이트 깜포 광장을 보면 그 감동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 광장에 가시면 13세기부터 500년 정도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해줬던 가이아 분수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1년에 딱 2번 열리는 7월 2일, 8월 16일에 열리는 팔리오 경기까지 관람하실 수 있으세요. 처음 영상에서 너무 많은 거 알려드리면 여러분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딱 3개만 공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셔서 아는 척 많이 하세요. 그라츠아의 알고 보면 쓸데있는 신기한 잡학사전 2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차우! 알라 프로시마!